A, B, C, D를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이렇게 물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일부 학생들은 마치 공식처럼 저 알아요, 사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잘못된 방식.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뭘 세우는 방법을 구하는데 A, B, C, D를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 B, C, D 이것도 한 개, 그 다음에는 A, C, B, D 이것도 한 개, 벌써 두 개 샜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도 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꼭 A로 시작할 필요가 있나? 없지. B로 시작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무엇을 세라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에서 제시한 특징, 제약, 조건을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파악하고 나면은 세는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얘들 다 써서 세면 너무 많으니까 좀 쉽게 세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얘들의 모양을 봐봐. 모양을 보면은 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첨을 생각했어요. 요 앞쪽에 시작할 수 있는 게 A도 있고 B도 있고 또 뭐도 있다? C도 있고 D도 있고 네 개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B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D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뒤에 B, C, D라는 세 개를 막 세워야 될 거고, B로 시작하는 것은 A, C, D라는 세 개를 막 세워야 되는 거야. 이때도 뭐 A, B, D, 이때도 A, B, C를 세워야 될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봐요. B, C, D라는 세 종류를 세우는 방법의 순와 A, C, D 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세 종류를 세우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C, D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개수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럼 다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4 곱하기 이 4는 뭘로 시작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A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B, C, D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따져주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또 보면은 A, B로 시작하는 게 있고 A,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A, D로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럼 이것들이 개수가 같을 거니까 이거는 세지 말고 C, D를 세우는 방법을 세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1이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야 되는데, 다만 오늘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몇 번 연습하고 나더니 저절로 알겠다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점점 어려운 것들까지 가볼 겁니다. 가볼 건데, 자 여기서 마지막 실전에서는 얘를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봐요. 문제 해석까지는 똑같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A, B, C, D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4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4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세면 돼요. 이게 손하고 머리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봐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래서 A를 지우고 여기에 옮겼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B, C, D 3가지. 그러면은 한 놈을 옮기고 옮겼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C, D 2가지. C라고 썼지만 사실은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D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4, 3, 2, 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탐구 문제 1번을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나 다른 책에서
P나 팩이나 이상한 걸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냐면은 그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써먹는 거고 대부분은 한 칸 한 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칸 한 칸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봐요. 문제 1번에 1번 1, 2, 3, 4를 해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점수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식 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했다? 뭘 세는지 예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23 괜찮죠? 124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 때 여러분 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석하는 훈련이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122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서로 다른 세 숫자라고 했으니까 아, 이 새끼는 안 되네. 이런 샘플을 쓰는 이유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숫자니까 4, 1, 3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세는 거의 겉모양이 세 칸인데 그리고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1, 2, 3, 4가 있죠? 그럼 눈으로 보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보니까 처음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래 아무 놈이나 왔다고 치자. 그럼 어떤 놈이 와도 1, 2, 4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아무 놈이나 왔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문제만 더 보면은 똑같은데 말을 바꿔볼게요.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드는 세 자리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면 이런 말들입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 역시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죠. 1, 2, 3 괜찮고 1, 1, 4도 된다 안 된다? 된다. 2, 1, 5 이런 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3, 3, 3까지도 괜찮구나.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세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처음에 여기 시작할 수 있는 게 1, 2, 3, 4 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4 곱하기 아무거나 하나 써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 3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1, 2, 3, 4 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뭐가 와 있든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4 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4가지죠. 그래서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이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 마지막 하나 0, 1, 2, 3, 4 옵니다. 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럼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이 세 자리 정수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제약 조건을 만듭니다. 먼저 예를 그려보면은 1, 2, 3도 괜찮고 1, 5, 5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그리고 4, 3, 1 이런 거 됩니다. 자 이런 걸 알겠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다. 0이 특별하다고요. 0, 3, 2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새끼가 세 자리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0이 이상한데 1, 0, 0 이런 건 괜찮네. 근데 0이 제일 앞에 가는 거는 안 되는구나. 이 세 자리 점수라는 말이 0이 제일 앞에 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면 똑같습니다. 예를 보면서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0이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1, 2, 3, 4, 5가지. 그럼 아무 놈이나 왔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어때요? 4가 오든 3이 오든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6가지 요소가 있죠. 0이 와도 되니까. 6. 아무 놈이나 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 6가지. 뭐 아무거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개수는 5 곱하기 6 곱하기 6이구나. 이렇게 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제가 설명한 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우수를 공부할 때 이 뒤쪽에 나오는 설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거는 세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할 거. 그 다음에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각 칸에 올 수 있는 요소의 수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따질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훈련을 하는 게 경우의 수의 최초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풀고 문제 푸는 법을 기억해서 풀면은 2, 3, 4번 같은 걸 그냥 푸는데 5번 같은 걸 당황한다는 겁니다. 이 당황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얘를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안 그려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5번에서는 뭘 구하래요? 승차권의 종류를 구하라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읽어보면 승차권이 어떻게 생겼어요? 샘플이 하나 있지. 부산에서 어디? 수원. 이렇게 샘플이 있잖아. 이런 것도 하나의 승차권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승차권의 모양을 보면서 바뀔 수 있는 얘를 몇 개 더 만들려고요. 그럼 부산에서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수원만 갈 수 있나?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맞네. 표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꼭 부산에서 출발하는 표만 꺼낼 건가? 아니지. 서울이라고 해놓고 갈 수 있는 곳이 또 몇 가지가 있겠어요? 4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출발을 대구라고 해놓고도 4가지가 있겠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얘네. 그렇다면은 아마 승차권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시작 도시가 있고 종착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게 처음에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부산도 있나요?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럼 누가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놈이 오더라도 출발지에서 도착지가 같지 못하니까 뒤에 오신 건 몇 가지? 4가지. 아주 간단한 순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뭘 했는지 이 예를 그려보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야? 처음 제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예를 그려보고 한 칸 한 칸 따지는 거라고 했죠? 그걸 빼놓고 그냥 결과만 공식에 넣으래요 이렇게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경우의 수를 풀 때 뿐만 아니라 수학을 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풀이 적어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지. 어릴 때부터 수학할 때. 그런데 여러분 풀이하고 답지하고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답안지는 여러분 서술형 채점할 때도 답안지는 네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수학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함까지는 안 좋고 필요한 것만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차권이 서울 부산도 있고 서울 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것들도 있겠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는 여기가 적혀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데 답지에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적으려면 힘들지만 답지에는 뭐라고 정리하면은 5 곱하기 4 이퀄 20 이거만 적으면 돼요. 답지에는. 그러면은 만일 서술형이라면은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곳
5가지 각 출발지마다 도착지 4가지. 왜냐하면 이런 그림은 다 그려가지고 설명하려면 답안지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답지는 이렇게 적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풀이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풀이 적어라 라고 얘기할 때 답안지 작성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를 풀면서 이걸 그려놓지 않고 이런 걸로 그려서 생각해보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야 이쪽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하게 될 겁니다. 볼게요.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문제 8번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게 조건 분석 그리고 해석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 8번 같은 경우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단 양끝은 남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기 위해서 남학생을 A, B, C, 여학생을 PQ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양끝에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C, P, Q 이렇게 쓴다든지 양끝에 뭐 남학생이면 아무나 되네 이렇게 해놓고 뭐 A, Q, C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면 되는구나 할 때 이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위치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따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이 있는데 여기와 처음과 끝은 뭐가 있다? 제약 조건이 있죠. 남자여야 되고 남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못하는데 양끝에 남자이기만 하면 이 가운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무관한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해놓고 실제로 세는 건 간단합니다. 보통 이렇게 위치에 대한 제약이 있을 때는 제약이 있는 부분부터 채우면 편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오시는 게 몇 명이 있죠? 3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A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끝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 있죠? 2가지밖에 없죠. 그럼 B가 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 3명은 여기에 서는데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3, 2, 1 순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3, 2, 1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들 의식을 해주세요. 위치에 대한 제약을 줄 때는 제약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따지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어렵게 주면 9번 같은 경우죠. 9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세 번 던져서 주사위를 나온 수의 합이 짝수. 자 이럴 때는 말이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은 3번의 합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3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짝수, 짝수, 짝수면 되겠네. 그쵸? 두 번째는 홀수 2번, 짝수 1번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홀수, 짝수, 홀수, 짝수인데, 그럼 짝홀 안 돼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막 이런 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잖아. 이럴 때 결과를 만들어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홀홀짝 같으면 주사를 던져서 1, 1, 4가 나온 거야. 근데 만일 홀짝 홀 해도 주사위를 던져서 1, 4, 1이 나왔다고 치자. 두 개를 같은 걸로 칠 거야? 다른 걸로 칠 거야? 다른 걸로 칠 거 아니야. 그죠?
114하고 141이 다를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 따로 세야겠구나. 그래서 네 번째는 짝, 홀, 홀. 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짝짝짝 나오는 거, 홀홀짝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세줘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주사위는 1, 2, 3, 4, 5, 6밖에 못 나오니까 짝수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짝수 나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도 몇 가지? 세 가지. 뭐냐면은 2, 4, 6처럼 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홀홀짝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도 27이고, 얘도 27이고, 얘도 27이고, 얘도 27이구나.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겠네. 다 더해주면은 27 곱하기 4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중복순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복순열. 같은 걸 쓸 때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얘는 중복순열입니다. 얘가 중복순열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은 모양의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 중복순열 단어, 순열 이런 단어 외우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한 칸씩 따져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됐죠?